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따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명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부엌에는 전 부칠 재료가 다 나와 있었고, 기름은 이미 불 위에서 달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돕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어머니는 좀 좀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계세요. 그 소리 들을까봐 숨소리까지 죽이고 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칼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화를 낸 눈도 아니고 참다 터진 눈도 아니고 이미 다 계산 끝낸 사람 눈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따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담담해서 처음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같이 사는 게 이제는 너무 불편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눌러버리더라고요. 제가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나는 뭐냐? 그때 며느리가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독립하셔도 되는 분이시잖아요. 독립, 그 말을 70 먹은 노인한테 그 집에서 쫓아내면서 아주 점잖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봤어요.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기대였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는 건 논리도 자존심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식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면서 휴대폰을 들더니 말했어요. 하하, 나 잠깐 통화 좀. 전화도 안 오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어요. 아, 이건 며느리 혼자 한 말이 아니구나. 이 집에서는 이미 나를 내보내기로 합의가 끝났구나. 그날 저는 제 명의 집에서 재임 취급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제 방 앞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속옷 몇 개, 양말 몇 켤레, 약 봉지 하나,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며칠만 다른 데 가 계세요. 정리 좀 하고요. 정리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정리 대상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문자는 읽혔는데 답은 없었어요. 결국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방 문을 닫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 며느리 말만 계속 맴돌더라고요. 불편해요. 각자 사는 게 좋아요. 독립하셔도 되잖아요. 그 말들이 계속 저를 찔렀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집 남아있으면 처분할게요. 처분.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집에 다시 가봤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벨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표정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집 옆 분리수거장에 검은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 제 옷이랑 사진이 보였어요. 제가 주저앉아서 말했어요. 저건 내 거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된 거라 어차피 쓰실 일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어요. 아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힘들어져. 우리 가정. 그 말 속에는 저는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아들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편인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빌지 않기로 했고요.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가진 걸 하나씩 정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것들, 제 권리였던 것들, 그동안 아들이 알아서 한다는 말로 넘겨두었던 것들, 그리고 단 한 통의 등기우편을 보냈어요. 그 집은 내가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사람답게 한 건데요.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사과는 처음으로 진짜처럼 들렸어요. 며느리도 뒤늦게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선을 넘었어요. 저는 그제야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시 같이 살지는 않는다. 너희랑 화목하려면 거리부터 지켜야 한다. 그 말에 아들이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며느리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받은 모든 상처를 완전히 지워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살만하게는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전화가 안 와도 불안하지 않고 명절이 와도 도망치지 않아요.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취급 못 받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였어요. 황혼에도 사람은 존엄해야 해요.